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주말 시작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제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집 있으면 대출이 금지된다. 자극적인 기사 빨갱이까지 나왔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분노까지 일어나는 이런 경우죠. 한남동 주택, 여기 회장님들 사시는 곳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연예인이 샀다, 집값이 오른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고, 94년생이 이제, 대출 없이, 이렇게 113억 플렉스 한다. 야, 이런 것도 있네요.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이제, 아예 집을 포기했다. 전세가 더 오르니, 이제 그냥 월세를 살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청약 관련해서 위장 전입 이런 것들 개편을 해야 된다. 분담금을 더 내라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매매는 지금 어려우니까 대출이 좀 잘 안 나오니까 똘똘한 한 채를 잡아라. 그런 것들. 여기는 금리가 이건데 우리는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 추석 이후로 임장 돌아야겠네. 똘똘한 한 채.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단타 거래가 줄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지금 보면은 전세값이 오른다. 근데 월세도 더 오르고 있다. 크게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전세가 오르고 공급도 주니 이제 내 집을 마련하자. 자, 우선 제가 미리 요 작성을 다 해놨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시간 좀 줄이고 우선은 그 가계부채가 제가 그 블로그에도 보여드렸지만 가계부채가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너희 각 1년치 가계부채를 얼마만큼 이제 예산을 편성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제출한 것보다 계획보다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상반기 2분기가 넘었는데 벌써 가계부채가 특히 그 주담부 대출이 특히 엄청 많이 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딱 표시를 해놨거든요. 거의 예상치의 거의 1.5, 2배 정도까지 늘었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보통 올렸어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때 조금씩 올렸어요. 그래서 주담부 대출이 죄송합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그 대출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내가 노동이나 아니면 이런 그 금액이 오르는 그런 것들 비해서 집을 사서 이제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금리, 금융 비용을 더한다 하더라도 더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집값에 대한 금리를 올려도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샀어요. 또 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닙니다. 대출을 어떤 식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대신에 그 은행들한테 너희가 연초에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이제 총량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DSR, 불이익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압박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미 초과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출 금리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니까 대출 자체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서울과 지방은 이제 좀 차이를 두겠지만 대출 자체를 1주택자 그 다음에 조건부 전세 대출 이런 것들 갈아타기 이런 것들 이게 또 은행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갈아타는 거 어떤 데는 주택 처분 조건 어떤 데는 조건부도 어떤 거 되고 이렇게 막 다르니까 사실 은행마다 동일하게 하면은 크게 문제도 없죠. 근데 자유경쟁 시대에 이제 은행들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각각의 미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붙여가지고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주택 대출, 전세 대출 하시는 이제 고객분들, 그 실수요자,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헷갈리거든요. 저희 이제 소위 전문가라 말하는 저희들도 이거 보면은 헷갈리는데 비교가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9월 2일부터 어떤 걸 뭐 주택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이제 말이 바뀌고 3일, 5일, 뭐 7일, 9일, 10일 날 이제 그 전국은행하고 다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가이드라인이 뭐 초반에 뭐 그런 게 또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이야기 드리고 아마 다음 주 추석 전에 아마 이야기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출에 대해서 대출 자체를 지금 안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빨갱이 아니냐, 뭐 정부가 너희가 뭔데 뭐 이걸 다 막아버리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출이 그렇다 하면 뭐 최대한 똘똘한 채로 가라. 근데 다주택자분들이 뭐 처분을 다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주택을 지금 무주택으로 사셔야 되는 분들은 똘똘한 한 채를 사라. 그 집값이 상승하니까 서울 수도권 뭐 입지 대비 비교를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큰 틀로는 똘똘한 한 채를 사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전월세를 조금 알아보겠는데 보통은 이제 공급을 하면은 뭐 대외적으로 신축 분야 신축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실제 입주 물량이죠. 실제적으로 뭐 표현하자면 어떤 특정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정부에서 뭐 상기 신도시처럼 이렇게 신축 공급 뭐 그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축 공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내적으로 자체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이나 이제 법인들 뭐 이런 분들이 주택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축은 뭐 특별하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뭐 계속 선순환이 돌게끔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이 밑바닥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이 이분들이 뭐 우리가 뉴스나 자극적인 뉴스가 나와서 그렇지 이분들이 무조건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주택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순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뭐 상기 신도시가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 본다면 현재는 이제 올해까지는 공급이 있지만 계속 물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2020년도에 이제 뭐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갱신 청구권도 지금 4년이 지나서 이제 만기가 다 도래했고 특히 5%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끝난 상황이거든요. 거의 순차적으로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뭐 재계약을 하거나 그 임차인 분들이 계속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 이제 집을 전세를 찾거나 아니면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매매가가 오르니까 5%가 아니고 엄청 전세가를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결국 집을 사는 전국적으로 뭐 아니면 갈아타거나 아니면 전세 하시는 분이 뭐 하거나 이렇게 매매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이제 매매 집값 상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기름을 탁 부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뭐 금리 대출 금리뿐만 아니 금리도 있지만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대기 수요가 이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몰리고 있어요. 또 대출 규제에 상관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상급지 말고 한 중상급지 경기 인천에 이제 상급지 서울에 이제 중하급지 이런 데들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현금 있으신 분들이 몰리고 있고 자체적으로 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갈아타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갱신 청구권이나 5% 이렇게 인상하니까 전세 있으신 분들이 아이고 그냥 나도 집 하나 사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대기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호가 공급 소위 다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신축도 뭐 분양가 매매가가 다 올라가니까 소위 말 호가 공급 자체가 집 가격 상승하니까 이게 서로 심리적이든 뭐 상황이든 눈치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되고 뭐 이 대출 규제하니까 약간의 이제 조금 꺾인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대기 수요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전세 수요가 지금 뭐 이 집값이 오르고 이런 뭐 전세 하시는 분들이 매매로 지금 많이 갈아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이제 줄고 거기다가 지금 5% 인상하고 하니까 뭐 전세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매매로 월세로 가거나 또 정말 이제 집을 구해서 청약으로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월세를 공급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그 공공임대 이런 거 말고 그냥 다주택자 분들이 사실은 뭐
공급하시는 거죠. 뭐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뭐 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뭐 갭 투자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도 뭐 집을 지금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니까 호가 공급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만기되거나 이제 5% 인상 더해서 올려버리는 상황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정말 뭐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안 된다 하면은 아예 월세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대 조금 괜찮은 입지 괜찮은 전세들이 급전세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전세 물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금액대별 입지별 이런 거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풍기 현상, 그러니까 기해지고, 있는 전세도 뭐 갑자기 뭐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뭐 3억, 5억씩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매매로 가거나 아니면 월세로 가버리는, 수요도 그렇고, 지금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매매도 그렇고 전월세도 그렇고 지금 대출 규제나 뭐 금리나 시사를 했지만 그때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결국 이제 추석 때로 이제 보겠죠. 추석 전은 좀 그렇고 추석 이후로 10월 달 중까지 아마 물밑 거래는 조금씩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틈새 시장이나 이제 풍성한 효과라긴 그런데 지금 뭐 마용성이나 노동강 올라가고 금강구 쪽이랑은 아니면 경기도 신축 뭐 상급지로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들도 많이 나고요. 아니면 아예 신축 분양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물밑 거래는 이루어지겠지만 이 전반적으로는 한불 꺾인 이제 모양새가 될 겁니다. 뭐 가격도 그렇고요. 뭐 거래량도 그렇고. 근데 괜찮은 것들은 가격을 절대 안 깎죠. 예, 호가 공급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기 수요가 계속 있을 겁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은 조금 뭐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에 이제 큰 손에 현금 있으신 분들이 서울로 이제 올라오신 분도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걸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 분들이 뭐 정보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임장을 가든 아니면 그쪽 부동산이든 뭐 정보를 얻는 게 뭐 실질적으로 좀 늦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계속 보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이제 기회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도 이제 역세권 위주의 그런 식으로 될 거고 또 이런 서울 쪽이나 지방이나 이제 대출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방 분들도 거래가 그래서 지방은 지금 더욱더 입지 괜찮고 이제 중 뭐 상급지에 가까운 입지 괜찮은 곳에 이제 물량들이 거의 금액대, 특히 금액대, 지방은 금액대가 무시를 못 하거든요. 뭐 서울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5, 6억대 매물들 뭐 그 밑으로 이제 기반 시설 뭐 인프라 괜찮은 곳에 이제 금매 위주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그 해운대 자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대가 거래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예, 그 뭐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 정비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나름대로 이제 갭 투자 금액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정말 제가 제대로 한번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청약 관련해서 위기 그 뭐 청약 같은 경우는 지금 개편을 해야 된다, 위장 전입 등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청약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기사들이 자극성 기사들이 나오고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 묻지마 투자였거든요. 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든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든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은 뭐 구역이 지정되고 뭐 이런 전후로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별 기회비용이 있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사실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셨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뭐 이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실 뭐 좀 문제점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묻지마 투자는 어렵고 사업적인 입지적인 이제 옥석 가리기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조건 어떤 사업장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단계별 기회비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뭐 시간 대비 기회비용이거든요.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릴 수 인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단타가 많았기 때문에 뭐 조건들 따지고 나면 한 최소 한 1, 2년 안에 이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그 아까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여기 잠깐만, 여기 그 재개발 재건축 교회와 이제 정면 충돌 요 기사거든요. 요 기사인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이제 주택 관련 특히 이제 주택 관련해서 뭐 소유자들 그다음에 상가 소유자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법적 내용은 있는데 종교 시설 소유자를 따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제 시설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시설로 생각한다면은 보통은 뭐 그냥 우리가 볼 때 뭐 소위 간판이라 생각하시죠. 뭐 교회나 절이나 이런 식으로 종교 시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목이 우선은 종교 용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시설 소위 종교 집행장으로 해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m, 500제곱미터 이제 미만은 사실 이종 근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교 집회장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종 근생 아닌 500제곱미터 이제 넘는 연면 바닥 면적 넘는 그런 걸 이제 사실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 종교시설 소유자분들에 대한 이제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규정이 있으면 뭐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너희에 대해서 뭐 종교용지를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 처분 계획 때 이제 특별히 이제 종교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뭐 여기에 이 뭐 분양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 부분 종교 시설 소유자분들이 주장하는 종교용지에 이제 대신 대체 토지를 주거나 아니면 뭐 실제 그 자체 내 구역 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실제 그 자리에 이제 신축을 짓고 건축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종교용지를 이전을 하는 뭐 사실 그런 이전비나 그 다음에 이전하는 동안에 이제 예배당 관련 그 다음에 또 헌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주받고 이런 것들 그런 걸 책정하는 보상금들 사실은 이게 특수성을 이제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합 측에서 볼 때는 감정 넣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를 다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 뭐 조합은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을 보는 거고, 종교시설은 시간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은 이 특수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조합 측에서 이제 분양 관련하거나 아니면 관리 처분에 종교시설 내용을 뭐 넣어서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이제 보상을 우선은 합의를 본 다음에 이제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명도 관련해서 그 다음에 종교시설 소유자들이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넣어버립니다. 이제 행정소송 넣어버리면 이제 시간도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되면은 이제 명도를 하겠다 이제 마음대로 이제 철거 명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종교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뭐 데모하듯이 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명도 단행하고 근데 강제 처분하고 이제 철거 전에 이제 강제 집행하려고 막 하는데 또 종교 시설 좀 이분들이 또 가처분에 더 걸어버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법적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관련해서 단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뭐 합의를 보게 하는데 사실 이제 판례나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뭐 합의를 봐라. 대체적으로 어떤 종교시설에 되는 약간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조합 너희가 이제 명확한 법적으로도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닙니다. 뭐 사실은 이게 분쟁의 소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뭐 판례를 딱 확실하게 내버리면은 이게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정비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낸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뭐 너희들끼리 이제 소위 합의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제 기준의 보상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고 각 지방단체나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보게끔 서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적인 것도 없고 사실은 보상 기준도 없고 이러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것들도 좀 보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종교 뭐 구역 내에 뭐 교회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시간 대비 기회비용이 빠질 건가, 전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왜냐면 시간 대비 이제 뭐 사업이 그 뉴스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공사가 붙고 나면은 사업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은 막 그 한 달 이자가 몇 억씩 나와버리거든요. 만약 지연되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그래서 이제 보상을 뭐 몇십억, 그래서 뭐 1, 200억 해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우리 때문에 뭐 거의 그 사업 진행이 오래돼 버리면 늦춰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문제되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런 조건을 해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종교시설 소유자 그 관련해서 그 뭐 교회나 절에 뭐 그 종교시설 임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판사, 변호사, 뭐 공인 중에서도 있겠죠. 뭐 감정평가도 있고 각계각층에 여러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조합도 마찬가지. 조합 내에도 뭐 건축사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도 뭐 변호사님도 있고 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직업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게 없으니까 결국 이제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사설적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아까 강남 한남동 쪽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한남동입니다. 한남동. 예, 사실 한남동에 이제 이쪽 그 라인으로 이태원역 위쪽으로 해서 하얏트 호텔 라운미술관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회장님들이 많이 사신대요. 뭐 한번 격가지로 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언덕 라인이다 보니까,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런 쪽 보시면은 그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언덕에다가 이 담을 쌓아가지고 층고를 올려버리니까 안에 내부에서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외부에서 뭐 사람들이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언덕이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회장님들이 이제 뭐 표현은 그렇지만 위에서 내려보는 느낌도 나고, 보안도 철저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 여기가 이제 회장님들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이 함남동 쪽. 예. 격가지 뉴스는 요 정도로 한번 알아보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